기적의 몸짱 일기가 어떤 몸짱의 비법을 담고 있는지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기적의 몸짱 일기에 나오는 모델은 운동 슈퍼맨의 모습이 아닙니다. 몸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내당능 장애가 있는 필자가 노력한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체육관을 다니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잘 안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몸짱의 출발선상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부모님에게서 얼마나 좋은 DNA를 물려받았냐입니다. 실제로 허약한 필자의 어머니의 체성분과 보기 좋은 체형을 가진 분의 어머니의 체성분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몸짱을 이루기 위한 유리하고 불리한 체형과 체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체형과 체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혹시 내 몸에 숨어서 몸짱을 방해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통풍이나 갑상선 항진 같은. 그리고 체육관을 선택하는 방법과 몸이 변하기 전에 신체 기록을 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2장에서는 인체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뼈, 인대, 힘줄부터 알아봅니다. 그리고 몸짱의 주인공인 근육에 대해서 고찰하고 어떻게 해야 근육이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즘 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데 야구와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떻게 틀린지 살펴봅니다. 몸짱을 방해하는 체지방은 왜 그렇게 한 번 찌면 안 빠지는지, 어떤 조건이 돼야 빠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체지방이 신체 운영에 큰 몫을 차지하는 여성은 몸짱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이 찌고 빠지는 순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돼야 몸짱이 되는지, 또 비만을 알려주는 객관적 지표인 표준체중 BMI 복부 비만율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나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체성분 분석기의 결과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3장은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핸드폰은 배터리 하나의 단일 전원을 사용하지만 사람은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나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틀려집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어려워서 일반 사람이 보는 운동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하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살을 빼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장은 이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쉽게 풀고 실제 적용 가능하게 안내했습니다. 4장은 유산소 운동의 삼총사인 트레드밀, 자전거, 스태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를 튼튼히 할 목적과 체지방을 태울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체지방을 태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천천히 걷거나 신문을 보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해서 아주 오래 운동해야 체지방이 에너지원에 참여합니다. 4장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과학적으로 심박수를 계산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알려드리는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관절 수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다른 이유와 역기 아령 머신의 장점과 단점, 그래도 프리웨이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귀찮게만 여겼던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운동 순서가 왜 중요한지, 운동 순서가 틀리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반복 횟수와 세트가 적절한 휴식 시간, 운동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장에서는 힘을 키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스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쿼트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운동인지 설명드립니다. 스쿼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스쿼트의 해부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스쿼트에서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근육과 협응근으로 사용되는 근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스쿼트를 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스쿼트의 운동 템포와 스쿼트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스쿼트가 주는 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데드리프트 역시 데드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데드리프트에 참여하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드리프트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데드리프트의 운동 템포와 데드리프트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벤치프레스 역시 같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의 1RM을 구하는 공식과 이 세 가지 운동을 얼마나 해야 잘하는지 나의 운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보디빌딩은 균형 잡힌 몸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슴, 어깨, 등, 팔, 복근 이렇게 6개의 부위에 대한 운동을 추구합니다. 추가 방법은 역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운동의 의미와 해부학적 특징, 운동 방법과 팁,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넘겨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여태까지 배운 운동을 바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맹목적 주입이 아닌 작성 원리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남들은 어떤 의도로 저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 자신의 특성에 맞게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 초중급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에서는) 보디빌딩 포즈는 선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즈의 생활화가 어떻게 몸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10장에서는) 몸을 만들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알아야 할 기초대사, 신진대사, 소화대사, 활동대사 등이 뭔지 알아봅니다. 몸을 만들려면 어떤 단백질이 좋고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꼭 먹어야 할 것 같은 보충제의 종류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스테로이드는 왜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11장에서는 운동 후 기어이창을 중심으로 몸짱을 달성하기 위한 초과 회복 조건과
어떻게 쉬는 것이 몸짱을 위해 재충전을 하는 것인지, 체육관을 과감하게 빠져야 할 때와 운동 시 당하기 쉬운 부상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브로그로는 필자가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딩 상급, 구술 실습 후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적어봤습니다.